자,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좀 살펴봤고 전문가님이 자세히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시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시황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시잖아요. 목적지를 입력하시고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갈지, 어떤 국도를 타고 갈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시황을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하는 이유가 투자는 결국에는 잃으면 안 되잖아요.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파생이든지 주식이든지 결국에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은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해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해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양방향 매매이고 그 양방향 매매로 인해서 일타쌍피 그러니까 일석이조, 일석삼조까지 같이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런 이슈들, 글로벌적인 이슈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미리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 저희가 이제 미리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펙에서 지금 10월 초에 감산 회의를 했었습니다. 감산 회의를 했었는데 예상치가 1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발표된 거는 200만 배럴입니다. 200만 배럴. 그 예상치보다 2배나 더 높은 수치죠. 2배나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말해서 원유 생산이 감소가 되면은 당연히 원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원유 관련주들, 정유 관련주들이 시세를 주게 됩니다. 그 추세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중앙에너비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좀 매매하는 걸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걸 선호를 하는데 저희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차트를 굳이 길게 막 살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단기간 2개월 정도 횡보하는 구간을 거쳐서 자, 강한 상승, 수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와주었죠. 그리고 그 거래량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내릴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 자체에 끼를 지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음봉 3개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지점에서는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요거 진입을 했었고 자, 이때 진입을 해서 요만큼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한 7거래일 만에 한 일주일 상간에 35.4% 정도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를 먼저 살펴보시고 어떤 이슈가 붙을지 그 이슈가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미리 조금 살펴보신다면은 이제 대응이 훨씬 더 쉬우실 거고 수익도 당연히 따라가게 되겠죠. 다음으로 한번 보실 거는 S&T 에너지입니다. 똑같이 이제 원유 관련주 그러니까 뭐 원유 관련주들도 결론적으로는 원유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또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 달 정도 횡보하는 기간을 거쳐서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 이제 윗꼬리 저항을 계속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이 윗꼬리 저항을 맞았지만은 또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봉이 계속 출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 타점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조금 짧게 2, 3일 만에 저희가 18% 정도 수익을 챙겨서 미리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뭐 원유 관련 이런 이슈들을 시장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이유가 크루드 오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감산 발표 후에 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5% 정도 같으면은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 선물 지수 포인트에서 한 4.5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0틱 정도인데 이게 원화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한 6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챙기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거시적인 시황을 항상 중요하게 보고 이 시황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을 저는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맥스 전문가님과 전략을 좀 살펴봤는데요. 시황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어떤 이슈가 우리가 또 종목을 챙길 수 있는 힌트를 주는지 그리고 종목뿐만 아니라 파생까지 이어지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시황, 거시적인 시황을 다루면서 이렇게 국내 주식 그리고 파생까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타쌍피의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대항해 시대라고 이름을 붙인 게 정말 요즘 망망대해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망망대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저희 대항해 시대 주토피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매주 목요일 파생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면요. 바로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주토피아 맥스 아니면 대항해 시대 맥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배워보시고 다양한 공략법 그리고 일타쌍피의 매력까지 여러분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내는지 방법까지는 좀 알아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내일이나 다음 주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시황 키워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시황 지표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저희가 다음 주까지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물가 지표 부분입니다. 물가 지표 부분인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물가 지표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경기를 의미하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뭐 4인 가족이 주말에 이제 뭐 일주일치 식량을 이제 사러 마트에 간다고 하면은 옛날에 10만 원치만 사도 충분했던 것이 이제 10만 원치만 사면은 3일, 4일밖에 수량이 안 된다는 지. 그만큼 경기가 몸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일단 뭐 손쉽게 뭐 거시적인 뭐 환경 어렵게 너무 주식시장에서만 찾지 마시고 지금 주변만 보셔도 이미 인플레이션이 조금 많이 상승이 해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기 부분을 이제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자, 결국에는 저희가 살펴드리는 게 전일 말한 이제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회했기 때문에 어제도 나스닥에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나스닥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은 우리 증시 자체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크게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어제 저런 지표 발표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돼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한 50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CPI 지수라고 아시죠? CPI 지수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발표 나기 전에 준비한 자료라서 비어 있는데 실제 발표치가 8.2%가 나오면서 예상치인 8.1%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이제 수치를 나타내면서 이제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 지금 하방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거든요. 그 1분 상간에 한 400포인트 정도 빼버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피크아웃 자체를 7월 달에 이제 인플레이션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럼 7월 달에 이제 저희가 피크아웃을 시작했다고 하고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락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의견으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이 하방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준의 고강도 이제 매파적인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고강도 긴축 정책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2주 뒤에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FOMC 회의에서도 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표에 의해서 어떤 이제 연준이 어떻게 이제 행보를 보여줄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자, 다음 주 18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다르게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는 2주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같은 달이라도. 자, 근데 지난번 발표 때 10%를 나타내면서 이제 역대 최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발표치는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로는 10%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이거보다 더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은 지금 유럽 시장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스위스나 캐나다 이렇게 이제 고강도 이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기준금리 과연 이제 유럽 은행들 유럽 통화 회의에서 어떤 이제 기준 정책을 펼칠 것인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뭐 저희가 지표 발표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쉽게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살펴볼 관련주는 전과 동일하게 계속 이제 고강도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 관련주나 이제 경기 관련주를 경기 방어주를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치를 나타낸다면은 하회만 해준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는 지금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들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연준에서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조금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솔직히 이렇게 하회에 나오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살펴볼 관련 테마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주가 자체가 무슨 테마든지 다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게 어차피 지수가 튀어 올라가면은 같이 튀어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하회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자, 만약에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저희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파생시장에서는 제가 요거를 비워놨었거든요.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선물 지수 자체는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수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크게 하락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디가 저점인지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부분, 이런 저점을 알고 그러면은 여기서 솔직히 내려가는데 매도 포지션을 잡고 저희가 같이 따라가기에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상승하는 여력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상승 추세 자체를 전부 다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최대한 수익의 극대화를 시키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또 반대로 지수 선물 자체는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올라는 가는데 어디가 이제 적절한 타점인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선물 시장 자체에서는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어차피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수익이 나실 수가 있고 올라가도 수익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파생 전략도 한번 같이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맥스 전문가님의 일타쌍피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떤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다른 부분에서 메꿀 수 있겠다라는 좀 믿음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는 물가 지표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에 따른 두 가지 전략, 투트랙 전략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률도 알차게 챙겨 가실 수 있고 큰 손실 없이 주식과 파생을 둘 다 잡으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화면에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토피아 맥스, 대항해 시대 맥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입력하셔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챙겨 가보시면 좋겠습니다.